다른 직장에서 오퍼가 있나요? 재취업 계획은 명확하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애매한 답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단호하게 말씀드리죠. 아직 퇴사하면 안 된다고. 50대 때는 한 번의 실패가 곧장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또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가? 은퇴 후 어디에서 살 것인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천천히 시간을 갖고 미리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없이 은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퇴 플래너 최종률입니다. 저는 은퇴자들과 예비 은퇴자들의 은퇴 자산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 버티는 게 맞나? 나가는 게 맞나? 고민하시던데요. 특히 40대, 50대에선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직이나 퇴사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그런 생각 할 겁니다. 다들 사표를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말하잖아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퇴직하고 싶은데 제 재정적인 상태에서 지금 퇴직해도 괜찮을지, 노생활 하는데 무리가 없을지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은퇴 자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어서 질문하죠. 다른 직장에서 오퍼가 있나요? 재취업 계획은 명확하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애매한 답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단호하게 말씀드리죠. 아직 퇴사하면 안 된다고. 힘들더라도 버티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드라마 미생에 그런 대사가 나오죠. 직장이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야. 지금 직장이 힘들다고 해도 야생은 훨씬 더 냉혹합니다. 게다가 자녀 학자금이 지원되고 각종 의료비도 지원되는 그런 복지가 좋은 회사라면 더더욱 퇴사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좀 쉬면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알아보고 준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50대에 회사 나와가지고 같은 분야에서 재취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퇴직금에서 인출해서 점점 퇴직금은 소진되어 가고 조급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좋은 결정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준비가 되면 퇴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와보면 압니다. 퇴사는 준비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결국 퇴사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은퇴 자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둘째, 다음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직장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충분히 객관적으로 구직이 가능한 상황인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은퇴 자금이 충분하거나 다음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거나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사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내 은퇴 자금이 부족하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대박이 날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다음 일자리에 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보면 또 준비만 좀 한다면 50대에도 의외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생산직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있고 사무직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직장은 어디나 힘드니까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다들 퇴사는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생산직들은 자기 분야에서 어떤 기술이 있는 경우도 있고 자격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취업을 알아볼 때 또 몸쓰는 일에도 크게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재취업을 잘 알아보시고 잘 이어가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사무직으로 근무하셨던 분들, 연구원으로 근무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기 퇴직을 하게 되면은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몸쓰는 일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나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취업의 어려움을 훨씬 더 많이 겪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사무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더욱더 미리미리 자신의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한번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의외로 주변을 들어보고 알아보시면은 50대에도 준비해서 딸 수 있는 자격증들도 많이 있고 취업으로 잘 연결되는 자격증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자격증들도 재취업하기가 쉬워지고요. 점점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요양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무직에서 일을 했지만 그래도 평소에 기계 만지는 것도 좋아하고 한다면 전기기사나 소방설비기사 같은 자격증들을 따보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고 또 내가 평소에 자연을 좋아하고 야외활동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조경 관련 자격증들을 취득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다양한 분야에 또 50대에도 취업할 수 있는 곳들은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시간을 갖고 미리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퇴를 결정했다면 은퇴 전에 꼭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은퇴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엑셀로 다음 4가지 항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은퇴 후 생활비가 얼마인지 파악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 막연하게 한 300만 원 쓰겠지 하시지만 실제 관리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 고정 지출을 더하고 또 식비나 생활비, 모임회비, 취미활동비, 용돈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하면 50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퇴를 결정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정확한 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퇴 크레바스에 대한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이 부부 각각 언제부터 나오는지, 또 가입해둔 연금보험이 있다면 각각 언제부터 얼마씩 나오는지 표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에 국민연금 수령시까지 보통 5년에서 10년의 공백이 있는데 이 시기를 안정적으로 살아나갈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를 위한 자금도 은퇴 플랜에 반드시 반영돼야 합니다. 제가 은퇴 플래닝을 하면서 상담 오신 분들한테 자녀 결혼 자금은 얼마나 지원해 주실 건가요? 하고 여쭤보면은 대부분 뭐라 하시냐면 보통 얼마들 준비해 주나요? 이렇게 저한테 되묻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은퇴 생활비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편차가 커서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정마다 자산 규모도 너무 다르고 또 자녀 지원에 대한 철학이 다들 다르고 자녀의 상황이나 성향도 다르니까요. 부부가 잘 논의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점점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면서 대학원이나 어학연수 등 대학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교육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자녀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때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부부의 은퇴 준비가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의료비에 대한 준비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병들고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료비나 간병비에 대한 준비는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험으로 커버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의료비에 대한 어떤 자금을 따로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일단 실손 의료비는 반드시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3대 질병이라고 하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 부분에 대한 보험도 반드시 준비를 해 두셔야 되고 또 나이 들어서 요양병원에 오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병보험도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 이외에도 의료비와 간병비를 위한 여유자금도 일부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플래닝을 하면서 상담 오신 분들의 보험을 살펴보면 부족한 분들도 많지만 의외로 보험이 불필요하게 많이 가입되어 있어서 오히려 중복해서 가입되어 있고 정작 중요한 항목들은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비나 간병비에 대한 준비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핵심적으로 네 가지는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매월 필요한 은퇴 후 생활비를 파악해야 하고 은퇴 크레바스, 즉 소득 공백기에 대한 대비, 또 자녀에 대한 자금, 그리고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없이 은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40대 때 준비해둔 사람과 50대부터 준비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벌어지나요? 가장 큰 차이는 실패할 자유와 복리의 효과입니다. 40대는 아직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은퇴자금 운용하면서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재취업이나 창업에 한두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때는 한 번의 실패가 곧장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0대라면 우선 적극적으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0대는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40대 때부터 은퇴자금을 모아가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사실 은퇴 준비는 20대 때부터 취업하고 돈을 버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복리 효과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60세까지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30세부터 준비한다면 연 6% 수익률로 운용했을 때 월 29만 원씩만 저축하면 됩니다. 그리고 40세 준비를 시작한다면 월 64만 원씩 필요하고 또 50세부터 준비한다면 월 179만 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월 179만 원이면 소득이 높아져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30세부터 하면 월 29만 원이면 됩니다. 이렇듯 일찍 시작함으로 얻을 수 있는 복리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늦어도 40대 때부터는 은퇴자금의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자녀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갈 때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액이라도 조금씩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맞벌이라면 어느 정도 준비가 가능할 것이고 또 외벌이라면 일을 안 하는 배우자도 이제 육아의 부담에서 좀 벗어나는 시기니까 취업을 하거나 소득을 올릴 방법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럼 50대부터 준비해도 충분히 늦지 않은 부분과 이미 늦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50대라면 이 두 가지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패할 자유와 복리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원금을 잃으면 복구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낯선 분야에서 전 재산을 걸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떤 창업도 50대에는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50대가 돼서 수익률 연 10%, 20%를 기대하면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자산 배분으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그럼 50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50대는 투자로 대박을 노릴 생각보다는 퇴직 후 할 일을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나는 어떤 경험과 경력이 있는지,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지, 정적인 걸 좋아하는지, 사람을 좋아하는지,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하는지,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재취업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관련 자격증도 따고 어떤 사람들을 이 분야에선 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이후를 대비해서 생활 환경이나 삶의 방식도 좀 바꿔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 부분을 미리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은퇴 후의 삶과 관련해서 제가 상담하면서 늘 드리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은퇴 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또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가? 은퇴 후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 방금 말씀드린 3가지가 다 중요한데요. 이 3가지 중에서 어디서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 일단 은퇴자금 계산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은퇴자금을 계산해 봤는데 은퇴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부동산의 활용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50대의 자산의 70%가 부동산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한데 사는 집을 그냥 깔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부동산을 활용하는 방안은 또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안은 집을 다운사이징 하는 거죠. 자녀들과 같이 살 때는 방 3개, 4개가 필요했지만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에는 방이 여러 개가 필요 없습니다. 집의 크기를 줄이고 약간 외곽으로 나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운사이징을 해서 은퇴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관리비도 덜 들어가니까 월 생활비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2번째로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70세 기준으로 주택가격 1억 원당 월 30만 원 정도의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5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월에 150만 원씩 안정적으로 계속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고 부부 둘 다 죽을 때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은퇴자들에게 주택연금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에게 주택연금을 권했는데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여쭤보면은 그래도 죽을 때 집 한 채는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고 싶다 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집을 물려주는 시점이 언제인지 90세, 100세까지 살 텐데 만약에 90세에 사망한다고 하면은 자녀들은 그때 몇 살인가요? 물론 자녀들이 60세가 돼서도 집을 물려받으면 좋겠죠. 물론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부부가 살아있을 때 안정적으로 연금을 확보해서 좀 여유 있게 쓰고 또 아플 때 자녀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의료비를 감당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본인들한테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디에 살 것인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전원생활을 꿈꾸거나 교회로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은퇴 후에 거주지를 정할 때는 병원과의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 간단하게 치료받을 의원급 병원들이 많고 또 대형 병원까지 차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 커뮤니티도 중요하고 마트도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골이나 교회보다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도심지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은퇴 후에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요? 은퇴 전에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은퇴 후 생활비와 관련해서는 지금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부부가 함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지출에는 관성이 있어서 퇴직을 한다고 해서 소득이 없어진다고 해서 지출이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퇴 전에 쓰는 만큼 은퇴 후에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요. 명확한 은퇴 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은퇴 후 생활비를 미리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파악할 때는 줄어드는 항목이 있고 또 늘어나는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줄어드는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은퇴를 하면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던 시기이거나 아니면 퇴직금 등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매월 지출되는 항목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 원리금은 빠지게 됩니다. 또 자녀 사교육비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자녀 용돈도 은퇴 후에는 안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출퇴근을 위해서 지출하던 교통비도 없어지고 또 직장 다니려면 옷도 사야 되고 이런저런 품위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항목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 반대로 늘어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의료비가 증가합니다. 또 직장 다닐 때는 세금과 건보료가 급여에서 공제되고 나오니까 체감하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늘어난 시간을 채우는 각종 활동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도 있습니다. 취미활동, 모임비, 여행비 등 늘어나는 항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항목도 있지만 늘어나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계획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은퇴 전만큼 은퇴 후에도 계속 지출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부부가 마주 앉아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지금 쓰는 월 생활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기에서 줄어드는 항목과 또 늘어난 항목들을 잘 따져보고 은퇴 후 생활비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물론 아직 겪어보지 않은 은퇴 후의 삶을 완벽히 반영한 생활비 예산을 수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부부가 함께 은퇴 후의 하루하루를 상상하면서 최대한 현실적으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계산해 보신 분들과 아닌 분들 간에 은퇴 후 안정감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